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6월 7일) 정상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원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 가세해서요. 20대 국회는 언제나처럼 처음부터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요, 일회적 이벤트성으로 이번에는 받지 말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세비,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이들에게 월급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이번엔 월급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일종의 코미디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민들이 일일이 이번에는 일 안 했으니까 의원들에게 월급 안 주겠다,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아예 지난번에 폐기됐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이번 20대 국회의 첫 작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물론 여론의 압력이겠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남양주 지하철 공사용자 폭발 사고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인재로 점점 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그 사고 현장에서는 그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화재 경보기와 그 가스 누출 경보기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예. 또 그 현장 근로자들에 따르면 이 환풍기는커녕 그 딛고 내려갈 계단도 제대로 그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 전날 사용 후에 그 보관소에 그 따로 보관했어야 할 산소통과 그 LP 가스통 역시 밤사이 그대로 현장에 좀 방치됐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이 근로자들 그 안전교육 역시 그 제대로 됐는지 좀 의문이라고 하죠.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 책임자인 그 포스코 건설의 그 안전관리자 역시 현장에 부재 중이었다고 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청 문제도 저는 사실 여기에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하청공화국이라는 이 참 오명을 좀 벗어야 될 텐데 말이죠. 어제 카톨릭 관동대학의 박창근 교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안전의 외주화.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네. 자, 내일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논의할 계획이라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제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 에스턴 카터 미 국방장관 어제 그 2016 그 2016년 아시아 안보회의 그 참석자 그 싱가포르로 향하는 그 전용기 안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예. 네. 4일 그러니까 내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그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카터 미 국방장관 사드 배치 문제는 많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관련 계획이 그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드 배치 논의가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이제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이게 진짜 배치가 될지 안 될지, 이제 배치가 많이 된다라고 가정입니다만, 가정을 하면 어디다 할지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뭐.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혁신 비대위를 발족을 시켰는데 이게
완전히 맥 빠진 비대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혁신자를 이제 붙일 수 있는 건지 비상대책위원회인 건지. 왜냐하면 아니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지. 그렇죠. 예. 이게 사실 50일 만에 그 늦장 출범입니다. 예. 네. 그 김무성 지도부가 사퇴한 지 50일 만이죠. 예. 어제 그 전국위원회와 그 상임전국위원회 이제 잇따라 열고 이 혁신비대위원장과 10인의 그 혁신비대위원 추천안을 이제 전원 합의로 의결을 했는데요. 예. 혁신비대위를 보면은 그 새누리당 내부 인사 5인, 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이 됐는데 주목됐던 것은 이제 그 내부 인사 가운데 누가 되겠느냐. 그렇죠. 이전 그 비대위원들이 살아남겠느냐 이거였는데 이전 비대위원들은 다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내부 인사로 보면은 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 당연직 3인 여기에 비박계의 그 김영우, 친박계의 그 이학재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다고 그러죠.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비대위에 포함이 돼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김영우, 이학재 예. 두 의원 모두 이 개파색이었던 그 삼선 의원인데요. 이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장 당명만 빼고는 모두 다 바꿔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라고 이제 어제 소감을 좀 밝혔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그러나 이제 안 사람들이 들어요. 좀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좀 짓고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원래 그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그대로 갈 걸로 보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글쎄 이번에. 말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우아한 대목이고 사실 어제 언론들 보면은 이 당연직 비대위원 3인 중에 다 홍문표 사무총장이라고 보도한 언론들이 그렇죠.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는 예. 이 보도들도 꽤 있는데요. 김혁 위원장 그 선임 직후에 이 사무총장이 그 비박계 3선인 그 권성동 의원으로 이제 그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비대위 제1사무 부총장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재선 그 김태흠 의원을 선임을 했고요. 이 비서실장에는 그 친박계인 그 김선동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죠. 저희가 이 홍문표 의원하고는 잠시 후에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그런가요? 마련했고요. 네. 예. 자,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없어요. 예. 네. 당초 이제 우리 그 진행자께서 20대 국회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러겠느냐 이번에는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예측이 이제 빗나갔습니다. 아니요. 박 선생님, 이 습관은요. 그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글쎄 담배 못 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게.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그 교착된 상황을 그 타개하기 위해서 그 중대 결심을 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우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그 국회에서 열린 그 정책회의에서 이제는 그 새누리당이 그 화답할 차례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그 야당 출신 의원이 그 국회의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은 맡되 법사위원장은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민주는 그동안 이제 국회의장에 대해서 운영이 예결이 법사위 세 곳 중 한 곳은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왔다고 하죠. 예. 근데 새누리당 반응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 아니에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단칼에 이제 잘랐습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건 3당이 만나서 논의할 문제이지 우상호 원내대표 혼자 방향을 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협치를 해야지 그 야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좀 논의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을 아니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셈인데 이에 대해서 그 더민주의 그 박완주 국민의당의 그 김관영 그 원내 수석부 대표들 어제 그 오후 늦게 그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이 새누리당의 그 협상 테이블에 좀 복귀를 촉구를 했는데 그러나 그 새누리당의 그 김도읍 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신뢰를 깨고 그 야합을 한 데 대해서 그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도읍 수석 부대표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저께는 박완주 수석 부대표하고 인터뷰를 해서 오늘은 김관영 원내 수석 부대표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봐서 한번 제가 볼게요. 과연 7일날 가능한가. 근데 7일날 국회의장 뽑으려면 오늘 이 국회의원 본회의 소집 공고 오늘 내야죠. 오늘 내야죠. 왜냐하면 그죠? 내일하고 또 6일이 이제 휴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7일날 하면 오늘 내야 되는데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야당들이 그 단독 소집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국민의당에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민주 쪽으로서는 상당히 또 이제 제1당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야당들만의 그 단독 국회 소집 어허. 쉽지 않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우여곡절 끝에 이런 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어쨌든 총선 이후 50여일 만에 혁신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혁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인선까지 모두 이제 마무리를 짓다는 얘기인데요. 어제까지 사무총장 권한 대행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이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아이고. 우리 홍 의원님 저기 공천심사위원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선거 치르시고 그 또 공천 때 참 정말 여러 가지 또 험한 모습도 많이 보시고 말이에요. 예? 네네. 사무부총장 하시고 사무총장 권한 대행까지 하시고 예?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 몇 달 동안 진짜 뭐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우리 충청도 말로 아주 진이 빠졌습니다. 아니 그 서울 말도 진이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뭐 홀가분해지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 아니 사실 그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이 사무총장으로 계속 가실 것이다. 홍문표 의원께서 이런. 네네. 그래서 언론은 아예 그냥 그렇게 보도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 비대위원장만이 갖는 아주 특권이고요. 또 이게 어떤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누가 하고 그다음엔 누가 하고 또 이렇게 순환되면서 새롭게 하는 것도 그 발전이고 그 자체가 또 혁신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 하시는 김희선 위원장이요. 이분이 김의옥 위원장이요. 죄송합니다. 김의옥 위원장이. 제가 이게 참 이름이 헷갈렸는데 이분이 정치권 밖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특정 계파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분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단지 지금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비대위원회 이 구성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과정에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좀 더 우리 당을 알고 국회를 알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관점에서 특히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이나 또 당내에서도 그런 쪽에 좀 과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틀 동안에 이 작업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조금 많은 우리 언론인들이 저한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아하는 점이 많이 계신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다시 오신 그런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힘을 주고 그리고 인선에 다소의 좀 우려스런 또는 또 뭔가 적합도가 안 맞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로 가는 우리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진짜 고생까지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아주 정말 넓은 마음을 보여주셔가지고 듣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네. 이게 혁신 비대위 아니에요, 이름이. 그러면은 혁신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혁신을 갑자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혁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알아야지 혁신하죠. 이 자체를 알아야 그다음 혁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여론조사 내지는 지금까지 4월 13일 후에 우리 당이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것을 좀 반성하는 뜻에서 백서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지금 한 80% 했는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이 백서를 내 손으로 끝냈으면 했었던 아쉬움이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계파 청산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그다음에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다음에 우리 새누리당이 뭐 이당 저당 뭐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막말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또 품격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이런 전당대회, 새로운 것은 내년 정권 창출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담아내는 전당대회 매뉴얼을 만들려면은 예. 참으로 이 보통 산고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비대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해야 할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 지금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백서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혁신 새누리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짜 분위기 많이 바뀌었네가 바로 제가 볼 땐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제 홍 의원님께서도 전국에 가셨었죠, 그죠? 네네네. 거기에서도 좀 큰 목소리가 오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로 너도 컷오프 당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 모양이던데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대신하는 전국위원회인데 예.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되냐? 예. 이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한다면은 예. 지금 당의 처지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논조로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예.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성별 복당이 돼도 아마 시끄러워질 거고, 예? 그리고 순차 복당이라고 해도 시끄러워질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복당을 안 시키면은 이게 전당대회 전까지 그래도 시끄러워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혁신 비대위원장 맡으신 우리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부터 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는 것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복당 문제는 현실의 눈앞에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이 직시하는 문제거든요. 예. 이건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요. 예. 여기 뭐,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참패를 했다. 그런 참패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고, 예. 그것은 말로는 안 되고,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이 믿어줄 것이다. 예. 하는 매뉴얼을 놓고 저는 하나하나 이행을 가면 되고, 예. 두 번째가 이 복당 문제거든요. 예. 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뿌리가 새누리당이라면은 예. 이제는 당의 위기나 또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 볼 때면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에게 용서를 먼저 바라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복당하고자 하는 분은 전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그래야지 이거를 또 심사를 하고 개파가 여기 또 얽히고 설켜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그렇죠.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죠. 예. 누가 감히 무조건 뿌리가 같은데 들어오겠다는데 예. 국민이 심판해서 무소속 줬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심판을 또 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의 혁신이라면은 지금 이 문제는 받겠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받아야지. 예. 또 누구는 안 받고 누구를 받는 그 모습 자체가 또 개파에 휩쓸리고 구태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일괄복당을 하되 전당대회 전에 일괄복당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저는 그런 제 예.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반기문 총장이 한번 싹 왔다 갔더니요. 예? 네. 김무성 대표가 이 의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시작하고 최경환 의원도 또 밥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보폭을 넓혀가고 예? 자, 네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라든지 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 순수하게 뭐 의원들끼리 친소관계 만나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술 한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과거의 그 구태 정치의 개연어는 태거리 정치의 그 바닥을 깔고 예.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뭐 아침 저녁 조찬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식사 정치로다가 또 뭘 하겠다고 한다면은 예. 이 4월 13일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가지고 예. 뭐 좀 어떤 뭐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은 예. 유치할지 모르지만 유치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아자기도 하려고 그러면 정책적인 비전을 내놓고 예. 그 정책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서로 토론을 하고 국가와 우리 당원들에게 이익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예. 이게 뭐 아침 저녁 밥 먹어가지고 정치한다 그러면은 예. 이거 자체가 이게 참 구태한 우스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또 지금 이제 홍 의원님께서 3선 의원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시면서 또 이 우리나라 정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선 이런 데 있어도 정말 이 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좀 기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소래눈이었습니다. 소래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지금 7시 38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막히는 금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어제에 비해서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노오지까지 모두 앞에 17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계양부터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기부터 청계 요금소까지 12km 구간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주춤하고요.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만 차량 밀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국회대로도 여의도 쪽으로 가는 길 신월에서 목동교 부근까지는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30분 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강서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구간 조금 늘어났고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 부근 이후로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야 원구성 협상에 대한 3당의 입장 전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 입장 들어볼 순서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법정 기한이 언제죠? 6월 7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 열려면 오늘 공고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소집 요구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죠? 예, 저희가 오늘 새누리당에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예, 같이 이 소집 요구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예. 아니, 새누리당이 응할까요, 그건? 지금. 글쎄요, 이제 새누리당이 응하게 되면 6월 7일까지 어떻게든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오늘 응하지 않으면 저희 야당이라도. 예. 소집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겠다? 아니, 어쨌든지 간에 단독으로 여는 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 6월 7일 날 정상적으로 열으려면 오늘까지 소집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소집 요구 해놓고 예. 그리고 주말에 협상을 더 해봐야죠. 주말에.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국회의장 누가 하느냐, 그죠? 예. 예? 예. 법사위원장 누가 하느냐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관영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당이 더 문제라고 보세요? 어떤 당이 더 문제라고 보시냐고요? 문제냐? 예. 이제 양당이 지금 각자 당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어느 당 이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세 당이 모두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들께서 19대 국회에 비해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는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서 뭔가 희망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7일까지 만약에 기한 지키지 못하고 또 이게 연기가 되면 국민들이 저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해지고 심각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저는 총선 민의에 가장 충실한 원구성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도 좀 변화된 모습, 또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겸허한 자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의장을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율투표로 하겠다 지금 야당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입장이 바뀐 건데 네.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 갑자기 집착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처음에 전진석 원내대표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제1당이 의장을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또 뭐 여당 내에서도 서청원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인 서청원 의원님께서 불출마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쪽으로 양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야당에서 많은 주자들이 또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이 갑자기 선회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원내대표님이 본인의 독자적인 생각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가 뭐죠? 아무래도 누군가가 당초에 원내대표님은 좀 양보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뭐 원내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미치나요? 전국위원회에서 미치나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통상적으로 청와대라고 생각 많이 청와대요. 하죠. 예,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이 말씀이신데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그런 주장하죠. 뭐 확증은 없지만 예. 확증은 없지만 여당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계속 적절한 관계와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그 관계가 원내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예. 그동안에 청와대가 여당을 소위 관리하는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 뭐 재량은 거의 없이 이렇게 운영해온 것이 그동안 관행인데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청와대가 먼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당에 모든 자율권을 줘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과거의 그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군다나요. 지금 20대 돼가지고 친박이 더 많아졌잖아요. 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반수가 넘는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거든요. 새누리당 내의 국회의원들 분포로 보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친박 의원들의 숫자는 많은데 친박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고 결집되었냐 라는 것을 보면 그게 청와대하고 서로 긴밀한 조율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요. 솔직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국회의장 누가 하든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든 운영위원장을 어떤 당이 하든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제대로 돌아가는 국회만 보면 되거든요. 아니 국회의장 누가 외계인이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 끌고 원구성 제대로 못하고 이거 참 그래서 볼상사납게 되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 국민의당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죠? 저희가 그런 그 민심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양당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제3당이 좀 중재를 해서 막아봐라. 그리고 좋은 생산적인 정치가 나올 수 있도록 3당이 좀 리드를 해봐라. 이런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지 그래도 제3당입니다, 사실은. 1당과 2당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각자가 합의를 해줘버리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합의가 안 될 때 이제 저희가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인데, 뭐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 또 각자의 갈등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희가 가장 적절한 때에 뭐 중재를 하든지 개입을 하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국민의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또 하나 제의했던 것 세비 반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상당히 국민적 호응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야 우리 이번에 이거 안 되니까 세비 반납하자 이게 아니고 19대 국회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거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문제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살릴 생각은 없어요? 당론으로? 이제 저희가 이 원구성이 되기 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구성이 된 다음에 국회가 계속 굴러가면서 공전이 되면서 예를 들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뭐 우상호 대표도 말씀은 하셨지만 국회의원이 이 상임위나 본회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노는 건 아니거든요. 다 지역구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고 법안 준비해야 되고 공부하고 바쁘게 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구성이 되기 전의 상황, 국회가 개원하기 이전의 상황은 아직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아직 배치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적어도 배치가 돼야지 자기가 어디 상임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책도 공부하고 법안도 준비하고 그다음부터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더더욱 이거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구성이 돼서 일단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국회가 교착 상태에서 예를 들어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무노동 무임금 그런 상황도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는 좀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거든요. 근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출석률, 국회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건수, 법안 발의한 법안 중에서 법으로 된 게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나요? 아마 금방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국회의원 평가하는 지금 다양한 평가 기관과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데서 평가만 하면 뭐 합니까? 이제 결국은 그것도 대부분 다음번 선거에 가 연결이 되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사실은 그거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